차교수와 고급 물리학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쉬운 6번째 시간, 지금 전자기학에서 일렉트로스태틱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영상법을 공부했죠. 전하 분포가 어떻게 그 스칼라 포텐셜과 전기장을 만드는가 하는데, 그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풀이는 어떤 방법으로 구하든 그것이 유일한 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증명을 했고, 그래서 영상법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제 그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물론 영상법을 적용하기에 좋은 그런 문제들에서 영상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데, 오늘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직접 푸는, 그래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푸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정해가지고 라플라스 방정식을 표현을 해야 되죠. 문제에 따라서 직각좌표계로 이용할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원통좌표계를 이용할 때가 좋을 때가 있고, 구좌표계를 이용할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각좌표계를 이용해서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 것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자기학은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이고, 전자기학의 모든 것은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푼다고 했습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 4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전하 밀도가 전기장을 만드는 거하고, 전류 밀도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방정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렉트로스태틱스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스태틱스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양들이, 그래서 전하 밀도나 전류 밀도나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스태틱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맥스웰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요항들이 있죠.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것만 편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들이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0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놓고 이제 4개가 남는데, 그 중에서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는 어떤 걸 이용하면 좋습니까? 여기에 전기장이 들어가는 것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이건 가우스 법칙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패러데이 법칙인데, 패러데이 법칙의 우변이 0이 되는 이 2개를 이용을 해서 일렉트로스태틱스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렉트로스태틱스를 구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전하 밀도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 것인데, 전하 밀도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할 때는 단순히 첫 번째 거 하면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고 쿨롱 법칙이나 쿨롱 법칙인 것이죠. 이걸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것은 전기장을 스칼라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칼라 포텐셜 앞에서 배우는 것을 다시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2식이 있는데, 이 2식 중에서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수학적인 아이덴티티를 이용하냐고 하면, 어떤 스칼라장이 있더라도, 여기 파이는 스칼라장입니다. 그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의 컬은,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컬을 취하면 항상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학적인 아이덴티티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요 식이 있으면 컬 2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2를 어떻게 표현하면, 2를 그레디언트의 무엇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그러면 무조건 이걸 만족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장을 스칼라 포텐셜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을 먼저 구하면, 우리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직접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스칼라 포텐셜을 먼저 구하면 우리 전기장을 구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 다이버전스 E는 이플silon 제로분의 로에다가 바로 전기장을 바로 이 스칼라 포텐셜로 표현한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푸아송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적용하는 맥스웰 방정식 2개가 있는데, 자, 이 가우스 법칙을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인데 우변을 0으로 만든 걸 2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2식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칼라 포텐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 2는 0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합니까? 내 전기장을 포텐셜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삼식을 어디다 다시 대입합니까? 전기장자리에다 다시 대입할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컬 E는 입실론 제분의 로가 이 자리에다가 그레디언트 파이를 대입할 것 같으면 이건 라플라시안 스칼라 포텐셜은 마이너스 입실론 제분의 로, 이런 식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푸아송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E에다가 다이버전스 파이를 할 것 같으면 델이 바로 라플라시안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이게 이제 푸아송 방정식이 바로 전하 밀도가 스칼라 포텐셜을 만드는 것을 표현한 식인데, 이 식은 이제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면 요거 점마다 위치마다 좌표마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전하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전하 밀도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것은 양전하고 파랗게 표시된 건 음전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R이라는 위치에 전하 밀도가 있는데, 이 R이라는 위치의 전하 밀도는 0이 아니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스칼라 포텐셜과 이 전하 밀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 점에서 우리 푸아송 방정식이 바로 이 점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아송 방정식은 라플라시안의 스칼라 포텐셜은 마이너스 입실론 제분의 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을 우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스칼라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을 구할 것 같으면 이 점에서의 전하 밀도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하 밀도는 아는데 이 점에서의 전하 밀도를 안다면 이 식을 풀 것 같으면 이 주위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을 또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라플라스 방정식은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전하 밀도가 없는, 전하 밀도가 0인 곳, 여기 이런 곳이 있겠죠. 여기서는 전하 밀도가 0이라고 한다면 요 점에서는 푸아송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푸아송 방정식 중에서 우변 전하 밀도가 있는 것이 0이 되겠죠. 바로 요 식이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의 라플라시안은 0이다라고 하는 이 식이 바로 라플라스 방정식인데, 이 라플라스 방정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하 밀도가 0인 영역은 우리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하 밀도가 0인 영역의 스칼라 포텐셜은 어떤 전하가 맞는 것입니까? 저기 다른 데 있는 전하가 여기다 맞는 스칼라 포텐셜이죠. 근데 여기 있는 전하를 뭘로 들여도, 전하 밀도를 뭘로 들여도 여기 이 전하 밀도가 없는 곳의 스칼라 포텐셜을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푸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하 밀도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 알려준다고 했습니까? 요 영역의 경계 조건이 바로 그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 밀도가 전혀 없는 곳의 스칼라 포텐셜을 지금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데, 그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지 됩니까?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순서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 조건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좌표계를 선택합니다. 이 라플라시안 델 제곱, 이것은 어떻습니까? 좌표계와는 상관없는 우리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풀려면 어때야 됩니까? 반드시 좌표계를 정해가지고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좌표인가, 그 좌표계를 정하는 건 무엇으로 정하냐면 경계 조건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경계 조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좌표계를 이제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플라시안 델 제곱을 그 좌표계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을 이제 좌표계에 표현하는데, 직각 좌표계에서 표현한 모습, 원통 좌표계에서 표현한 모습, 구좌표계에서 표현한 그 모습이 이제 같지가 않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라플라시안을 어떤 좌표계에서 대표할 것 같으면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편미분 방정식은 바로 풀기가 어렵고 변수 분리를 이용해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 풀이를 구하고, 그리고 그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 풀이는 많은 상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들을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그 상수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 그 전하 분포가 0인 영역에서 스칼라 포텐셜을 라플라스 방정식의 풀이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예제를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제를 보면 직각좌표계로 잘 이용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예제가 되겠어요. 이 예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지금 XY, 이 오른쪽에 X축, Y축, Z축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무한히 넓은 도체판을 이렇게 두 개를 놓습니다. 평행하게. 그래서 XZ 평면에 평행한 요게 바로 요 두 개죠. 하나는 y는 제로에 또 다른 하나는 y는 a에 이렇게 놓고 요 도체판은 접지를 시켜서 스칼라 포텐셜이 0으로 유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 끝 x는 제로인 부분은 굉장히 긴 무한히 긴 스트립인데 이 스트립에는 어떤 정해진 포텐셜 V0y 근데 이건 무엇의 함수만이냐면 요즘에서 y에만 함수로 이렇게 주어진 그런 스칼라 포텐셜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요 사이에서 요 사이 영역에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 그 경계 조건을 보니까 경계 조건은 여기서는 파이는 0이고 여기서는 파이는 0이고 저기에는 이제 파이가 주어졌죠. 그러면 이건 직각좌표계를 이용해서 스칼라 포텐셜을 이제 표현하는 게 경계 조건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각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한 것이지만 한번 델 연산자부터 우리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직각좌표계는 어떤 좌표계입니까?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세 좌표, X축의 성분, Y축의 성분, Z축의 성분, XYZ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직각좌표계죠. 그래서 이 P점까지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XX 더하기 YY 더하기 ZZ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 벡터의 미분, 이건 DR이니까 여기 X, Y, Z는 요거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뭐만 미분이 됩니까? X는 DX가 되고 Y는 DY가 되고 Z는 DZ가 되죠. 그리고 이때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델 연산자는 벡터 미분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X의 파셜 X분의 파셜 더하기 Y의 파셜 Y분의 파셜 더하기 Z의 파셜 Z분의 파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델 연산자의 정의가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어떤 스칼라 함수가 있다면 그 스칼라 함수의 미분을 구할 때는 우리 여기에 그 어떤 함수가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한 거라고 하면 그거의 미분은 그것을 한번 미분한 것에다가 dx를 곱한, 다시 말하면 dx분의 dy 곱하기 dx 한 게 dy가 되죠. 요 dx 이렇게 상쇄되는 것처럼 바로 이것과 똑같이 여기서 요런 꼴로 이 u는 xy, z의 함수인 그런 스칼라 장이라고 한다면 그 스칼라 장의 미분은 여기에 무엇 곱하기 dr로 이렇게 곱해질 때 이렇게 표시하는 여기에 바로 벡터 미분 연산자가 있는데 이 벡터 미분 연산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를 fxy, z의 함수라고 하고 그러면 du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세 개의 변수의 함수면 파셜 x분의 파셜 u d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u dy 더하기 파셜 z분의 파셜 u dz 이렇게 표시하죠. 이걸 바로 어떻게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레디언트 u dr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하는데 dr이 바로 뭐였습니까? dr이 바로 x의 dx 더하기 y의 dy 더하기 z의 dz였으니까 여기다 이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요 놈이 돼야 되겠죠. 요 dx에다가 뭐를 곱해가지고 요게 되려면 그레디언트 u의 x 성분은 파셜 x분의 파셜 u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u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요 두 개를 곱하고 여기서 성분 x 성분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 dx하고 요 성분 요 스칼라 곱했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첫 번째 거가 되죠. 두 번째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요 두 번째 거가 되고 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du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로부터 우리 그레디언트가 이런 모양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자명하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우리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에서는 바로 이 정의를 이용할 것 같으면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델 연산자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부터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구할 수가 있죠. 라플라시안 연산자는 무엇입니까? 델 제곱 이렇게 썼는데 델 제곱이라는 건 델과 델의 스칼라 곱입니다. 이게 바로 델 제곱의 정의죠. 그래서 먼저 델 연산자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델 연산자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u를 델 연산자에다가
스칼라 장에다가 델 연산자를 적용한 거, 이걸 우리 그레디언트 U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레디언트 U는 여기다 U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무엇을 구해야지 되냐면 델 제곱은 라플라시안 델도 대신 델이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그레디언트에다가 어떤 벡터장의 그레디언트를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죠. 이 다이버전스를 구하는데 다이버전스의 F가 바로 그레디언트 U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라플라시안이 구해지는데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 F가 그레디언트 U라고 한다면 FX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파셜 X분의 파셜 U에 해당하죠. FY는 파셜 Y분의 파셜 U에 해당하고 FZ는 파셜 Z분의 파셜 U에 해당하니까 델 제곱 라플라시안 U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건 델도 델 U인데 이건 델 U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셜 X분의 파셜 X 파셜 U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분의 파셜 Y분의 파셜 U 더하기 파셜 Z분의 파셜분의 파셜 Z분의 파셜 U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시안은 직각좌표기에서 표현하면 파셜 X제곱분의 파셜 제곱 U 더하기 파셜 Y제곱분의 파셜 제곱 U 더하기 파셜 Z제곱분의 파셜 제곱 U가 되는데 직각좌표기에서는 이것도 뭐 참여가 별 어렵지가 않죠. 우리 지금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는 이유는 이것을 나중에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로 구할 때는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직각좌표계에서도 우리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라플라시안을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이걸 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이것의 풀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 라플라스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그 두 도체판과 띠 사이 요 사이 영역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스칼라 포텐셜은 이 y에 대해서는 Z에 대해서는 Z로 쭉 가면 어떻습니까? Z로 쭉 가면 대칭성이 있어서 변하지가 않죠. 무한히 기니까. 그래서 그 무한히 긴 Z 쪽에는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의 함수로만 볼 수가 있냐면 스칼라 포텐셜이 X와 Y의 함수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칼라 포텐셜을 Z로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Z의 함수가 아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시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 파셜 Z 제곱분의 파셜 제곱 파이가 있는데 요항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항이 바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이건 대칭성이 있어서 변수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니까 3차원 문제가 아니라 바로 2차원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라플라스 방정식이 이 식이 되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무엇입니까? 경계 조건을 우리 직각좌표계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는 여기서 이제 4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윗면, 아랫면, 옆면, 오른쪽 면 이렇게 4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경계 조건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y는 0일 때 파이가 스칼라 포텐셜이 0이다. 두 번째 경계 조건은 요거 y가 a일 때 또 스칼라 포텐셜이 0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 조건은 바로 뭐냐면 저 x는 0일 때, 저 왼쪽 끝이죠. x는 0일 때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v0 y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한히 먼 곳에 있을 때는 여기 주위에 있는 이제 전하들이 스칼라 포텐셜을 만들 텐데 그 전하들로부터 무한히 멀리 있으면 스칼라 포텐셜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히 멀리 가면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것 같으면 또 스칼라 포텐셜이 0이다. 이 네 가지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의 풀이에다가 경계 조건을 적용할 것 같으면 이 사이에 스칼라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편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편미분 방정식은 바로 푸는 건 굉장히 어렵고 반드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풀어야지 되는데 물리에 나오는 편미분 방정식은 무조건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정식들만이 이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풀이가 있어야 되죠. 그 풀이가 있으려면 이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줘 가지고 풀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상미분 방정식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변수분리라고 하고, 변수분리는 우리 Mathematics for Physics 있죠. 거기에 일곱 번째 강의에 우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풀어야 될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변수분리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방정식 자체가 이 독립변수가 여기는 그 연산자가 x만에 X
독립변수가 x만 있고 여기는 y만 있고 이렇게 그 미분 방정식을 볼 것 같으면 편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서로 독립변수들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건 변수 분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변수 분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스칼라 포텐셜은 x와 y 함수인데 이 x와 y 함수를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변수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요 x와 y를 따로따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이 식을 일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파이를 대입하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니까 y에 의존하는 미분이 안 되고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은 x에 대해서는 편미분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3식을 요 원식 2식으로 다시 나눌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라지 x 라지 y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x로 나눠지지 않죠. 근데 요건 y로 나눠지니까 요건 뭐가 되냐면 x분의 1 파셜 x제곱분의 파셜 제곱 x가 되고, 요 놈은 y분의 1 파셜 y제곱분의 파셜 제곱 y, 이제는 파셜이 아니죠. 이제는 x만의 함수니까 요건 상미분이 되겠습니다. 파셜이니까 dx제곱분의 d제곱 x, 여기는 dy제곱분의 d제곱 y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떻습니까? 요 놈은 그야말로 x만의 함수이고 요 놈은 그야말로 y만의 함수인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x라고 하는 건 독립변수니까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고 y라는 건 독립변수니까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는데 두 개를 합해서 항상 0이 되려면 요 놈과 요 놈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요 놈이 만약에 k제곱이라고 한다면 요 놈은 마이너스 k제곱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 이건 이제 나중에 정해질 값이지만 이런 값이 된다라고 하는 변수 분리로부터 이렇게 알고 요 놈이 k제곱이어야지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게 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k제곱이어야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것 때문에 또 식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이 상미분 방정식 두 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건 x변수에 대한 방정식이고 이건 y변수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제 이걸 따로따로 풀면 되겠습니다. 요거 푸는 건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알죠. 이런 상미분 방정식, 이건 상수, 계수,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x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걸 대입해 가지고 알파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5식을 푼다고 한다면 그 라지 x가 익스포넨셜 알파 x라고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항이 나오죠. 여기서 익스포넨셜 알파 x에 다 있는 건 나눠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알파를 구합니다.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k니까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풀이는 두 개가 있는데 a의 익스포넨셜 k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 익스포넨셜 kx도 풀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도 풀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상수를 곱해가지고 더한 것도 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 알파 제곱 더하기 k제곱은 0 이게 나오는데 이때는 알파가 뭐가 돼요? 허수가 나와야 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풀이가 여기 a하고 b 이제 상수 붙였으니까 이건 c하고 d인데 요걸 다른 모양으로 쓰기 위해서 이건 c 프라임 이렇게 하겠어요. c 프라임 익스포넨셜 iky 더하기 d 프라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y. 그런데 익스포넨셜 ikx 이런 것들은 우리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 항상 삼각함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c sin ky 더하기 d 코사인 k와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더 편리하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하고 y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스칼라 포텐셜 파이는 바로 뭐였어요? x하고 y를 곱한 거였죠. 그리고 그대로 곱한 거. 이게 이제 풀이가 되겠고, 자, 우리 풀이 구했습니다. 단 우리 이제 뭘 해야 됩니까? a, b, c, d를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구한다고 했습니까? 이건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계 조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네 번째 경계 조건을 먼저 정해 보겠어요. 네 번째 경계 조건은 x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풀이에다가 x자리에다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어떻습니까? 요건 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다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어떻습니까? 요건 무한대가 되고 이건 0이 됐죠. 그러면 요게 0으로 가려면
이하면 반드시 0이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A는 0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 중에서 A는 0이다.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경계 조건을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첫 번째 경계 조건은 Y는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Y는 0을 대입했더니 이거 사인 0도 됐고 코사인 0도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과가 0입니다. 사인 0도는 0이니까 됐죠. 근데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요거 만약에 D가 0이 아니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D는 0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 두 번째 거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경계 조건 두 번째 거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두 번째 거 집어넣었으니까 자, 여기 A는 0이라는 거, D는 0이라는 것까지 한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어요? C만 남았습니다. C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B, C 이렇게 있는데 B, C를 C라고 해요. 상수에다 어떤 우리가 앞으로 정할 상수하고 또 이제 상수가 B도 상수고 C도 상수면 그냥 같은 상수 C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 C를 이제 정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요게 0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0이 되기 위해서 저 C를 0으로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풀이가 그냥 0 이렇게 돼버리죠. 이건 좀 곤란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앞에서 우리 변수 분리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놓은 K가 있죠. K제곱. 그 K제곱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놈이 0이 되는 값을 가진 것만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이 sin K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KA가 n파이어야지만 되겠죠. 근데 이 n파이어지만 되지만 이 n 값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면 1, 2, 3, 4 이 값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n이 0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역시 파이가 몽땅 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n은 0은 제외한 1, 2, 3 이런 값을 갖는 여러 개의 값이 허용되는 k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거의 다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우리 적용하지 않은 그 경계 조건 하나가 있죠. 자, 이 경계 조건을 이제 적용해야지 될 텐데 이 경계 조건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보는데 우리 풀어야 될 라플라스 방정식은 자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 이거 하나 남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얻은 풀이가 이제 이것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이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요 K 값은 이렇게 제한이 됐죠.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얻은 풀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풀이가 여러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K1도 있고 K2도 있고 그래서 이 N이 1일 때도 풀이고 N이 2일 때도 풀이고 N이 3일 때도 풀이죠. 이게 전부 다 일의 풀이인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n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원래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라플라시안에 대입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중에 여기 여러 개의 풀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경계 조건 3을 만족할 수 있는지 보면 자 여기에 경계 조건 하나 이렇게 풀이 하나를 놨습니다. 이 풀이 하나가 경계 조건 무엇과 같아요? 자, 이것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건 우리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인데 요거 같게 하도록 CN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만약에 우연히도 요놈이 sin KNY라면 경계 조건이 그렇다면 그러면 맞아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이 경계 조건을 구하냐면 봤더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얻은 풀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죠. 이 풀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풀이를 전부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풀이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것의 선형조합도 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증명을 했었는데 또 한번 증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 같은 이런 것이 있죠. 이걸 우리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란 이렇게 이 종속 변수가 1차만 있을 때, 파이만 있을 때, 파이 제곱 이런 게 없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파이 하나만 있으면 미분 연산자를 이렇게 앞으로 빼낼 수가 있을 때 이걸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종속 변수가 들어있지 않은 항을 우변으로 다 모으는데 그 우변이 0일 때 이게 동차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차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의 풀이가 두 개라면 그 두 개 풀이의 선형조합도 또한 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금방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 1이 풀이고 파이 2가 풀이다라고 하는 건 L 파이 1은 0, L 파이 2는 0. 여기서부터 이제
아는데 이 파이 1과 파이 2를 선형조합한 것도 풀이인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L을 적용해 보면 알죠. 그래서 L을 적용하면 C1과 C2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L 파이 1이 바로 뭐였습니까? 0이고 L 파이 2도 뭐였습니까? 바로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조합한 것도 0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풀이가 굉장히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두 개의 풀이가 두 개 있으면 그것의 선형조합도 풀이다라고 했는데, 풀이가 굉장히 많더라도 선형조합인 풀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게 선형조합해서 그 파이 n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선형조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에 있는 이 선형조합한 이 상수를 구하면 그럼 우리 마지막 풀이를 구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경계 조건은 x는 0이죠. 그래서 x는 0을 대입했더니, 자, 요 풀이에다가 x는 0을 대입했더니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엇과 같아요? 경계 조건과 같아. 자, 이런 조건에서 요 앞에 있는 요 cn을 구할 수가 있으면, 근데 이 cn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지무지 많죠? 무한대가 있죠? 근데 요 경계 조건 하나로 이 무지무지 많은 요 앞에 cn, c1, c2, c3를 전부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풀이의 그 급수와 이제 관계가 되죠. 요거 풀이의 급수의 모양인데,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런 식이 주어지면 바로 이 cn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앞으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직각접촉을 이용한 라플라스 방정식의 풀이를 계속해서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